자, 9월 13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내일 살펴보는 백신 개발 업체들이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필두로 셀리드, 제넥신, 유바이로직스까지 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들도 아까 제가 파트 1에서 mRNA로 살펴봤는데 시간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유를 보니 몇 가지가 있죠. 잠깐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넥신 20%대가 올라갔고 진원생명과학이 2.27% 올라갔는데 뭐 크게 반등했다기보다는 조금 올라간 정도인데, 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제넥신 진원생명과 코로나 DNA 백신 인도서 첫 긴급 사용 승인. 요걸 잘 보면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이 이렇게 인도서 첫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하고 있는 DNA 방식의 백신 개발이 있는데, 이런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백신이 인도에서 첫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넥신이나 진원생명과학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면역 대리 지표인 ICP 확립이 추진되는데 백신 주권 빨라지라는 기사가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머리 기사를 대충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면역 대리 지표 ICP 확립을 추진하고 백신 주권 빨라지나 효능 간접 평가 기능이 가능하고요. WHO도 면역 대리 지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셀리드 유바이오 검토 중이고 식약처가 삼성서 ICP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제넥신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 DNA 백신의 첫 긴급 사용 승인 뭔 얘기인가 잠깐 살펴볼 거고, 이 관련된 뉴스들은 다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동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자세히 제가 링크 걸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타고 들어가셔서 꼼꼼히 보시면 약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핵심이 되는 것만 보고 갈 건데, 사실 진원생명과학하고 이 제넥신의 월붕 H는 틀려요. 진원생명과학은 추세가 우상향인데다 굉장히 잘 뻗어 있고, 자, 제넥신은 우하향이고 조정권에 있죠. 하지만 진원생명과학은 많이 올라왔고 제넥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차이들에 관해서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진원생명과학은 전 영상에서 제가 mRNA 관련해서 파트 1으로 살펴드렸기 때문에 전 영상 보시면 되고, 항상 제 재생 목록에 mRNA 관련주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바이로직스, 제넥신,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내용을 짚고 가면, 자, 코로나가 DNA 백신 인도도 첫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뭔 얘기냐면, 인도의 제약사 지두스 카딜라라고 있어요. 요게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DNA 백신 ZYCoV-T가 지난 9월 초 인도 규제 당국으로부터 세계 첫 코로나19 DNA 백신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지? 세계 첫 코로나 백신, 다른 것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세계 첫 코로나 DNA 백신이라는 거죠. 이 DNA 백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진원생명과학하고 제넥신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넥신하고 진원생명과학을 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임상 중인 주요 DNA 백신 총 12종에 이르는데, 이 중 제넥신의 GX19N,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의 GLS5310도 임상 1, 2상을 진행 중인 주요 DNA 백신으로 꼽히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렇게 인도에서 승인이 났으니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방효과는 조금 약해요. 67%인데 DNA 백신이 근육주사가 아닌 피부에 투여하는 DNA 백신인데 28,000명 이상이 참가한 임상 3상에서 예방효과가 67%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mRNA 백신이나 이런 백신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제조와 단백질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DNA에 대한 백신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 첫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 조금 주목을 받고요. 또 하나, 이 예방효과가 90% 이상인 mRNA 백신보다 낮은 67%의 예방효과를 보였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당시에 수행된 임상시험이라는 점에서, 자, 예방효과가 델타 변이에도 상당히 있다는 거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ICP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 면역 대리지표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확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ICP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원성과 방어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대리지표라고 그래요. 이 ICP를 활용하면 기존 상용화 백신과의 지표 비교를 통해서 신규 백신의 간접 평가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상용되어 있는 백신하고 신규 백신하고 지표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자, 식약처 관계자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ICP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WHO 다른 교제기관들도 ICP를 이용한 면역원성 비교 임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셀리드하고 유바이로직스가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끌고 와 봤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그랬죠. 자, 보호예수가 풀리는데 그걸 팔지 안 팔지 우리는 모르죠. 아직은 모르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제가 항상 저번 주, 저저번 주에 깨지 않을 박스권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요걸 이탈하면 주식이 투자가 깨지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되고, 가격대로 보면 8월 26일 날의 저점인 26만 8천 원대가 돼요. 따라서
지금도 만약에 밀려서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26만 8천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자, 이렇게 외국인이 이틀 사모으고 있고, 기관이 팔고 있죠. 특히 요즘 이 기관 좀 안 좋긴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SK바이오로직스는 8월 달을 보면, 자, 8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외국인이 사 모은 입장이고, 중간에 잠깐 매도가 있었어 하더라도, 이렇게 외국인이 아직은 매수하고 있고, 주범은 기관이죠. 기관이 약간의 매도로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박스권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급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 제 생각이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박스권에만 놀아주면 오히려 26만원대 매수, 30만원대 매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하다가 돌파해주면 익절 그리고 또 그 추가 매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박스권 하단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고 대응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나갈 때 매수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장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매달 꾸준히 모으는 게 좋은 전략 같지만 일단 스윙 관점, 단기 관점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매매가 좋아 보입니다. 자, 류바이로직스는 전체적으로 제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아직은 5개선 이하에 있기 때문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꽤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 상당히 조심은 해야 되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중기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주선 위에 잘 있어요. 이걸 깨지 않아야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깨면 추세가 무너집니다. 일봉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박스권에 있죠. 자, 저점인 35,000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45,000원 가요. 35,000원, 45,000원. 자, 이번에도 요건 좋았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다시 35,000원 매수. 이거 깨면 일단은 대응하셔야 되고, 돌아나가면 35,000원에서 50%도 익절한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아요. 자, 이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일단은 뭐 혼조세죠. 그렇지만 8월 달부터 보면, 자, 저번 달부터 이렇게 외국인이 사모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향후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지만 박스권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라 그때는 다시 대응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매일 살펴드리니까 이 주식이 박스권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시는 월봉에서 본 추세는 어차피 다 깨져 있죠. 자, 우하향, 우하향, 우하향. 이제 우하향을 했으니 기간 조정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기간 조정이 거치면 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빠졌는데. 주봉에서도 계속 우하향이죠. 이렇게. 자, 일봉에서 보면 멈춰줄 때가 됐기 때문에 69,000원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박스권을 이탈하는 바람에 푹 무너졌죠. 이렇게 박스권 이탈은 무섭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거꾸로 굉장히 추세가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69,0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기간 조정이 됩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 8월 달 보면 이 친구는 그래도 외국인들 많이 매도를 했어요. 조금, 류바이록스하고 좀 틀리는데 요새 근간에 들어왔죠. 자, 지금 계속 매도세가 있다 근간에 들어왔고,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함으로써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지금부터는 안정감을 찾는 옆으로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자, 셀리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월봉에서 5개선 깨고 있죠. 자, 12,000원짜리가 16만원 갔기 때문에 12~13배를 많이 올라간 주식이에요. 많은 기대감이 있었고, 5개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질 수 있는데 11만원대가 되는데 깨고 있습니다. 약간 위험한 상황이 됐고, 자, 주봉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야 되는 5선 이탈했고, 20주선,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야 되는 20주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하고 있죠. 자, 중기 추세를 결정짓는 20주선 이탈했다는 얘기, 우리가 추세가 하향으로 밀릴 수 있어요. 이때는 상당히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되고,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이 형성될 수 있는데, 자, 8월 1일 날 형성된 저점이 97,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아주 위험해져요. 오히려 여기를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그나마 잠깐 이렇게 박스권 반등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이거 깨면 위험해지고,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월봉 12,000원짜리가 16만원이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물론 12,000원짜리가 20만원도 되고 30만원도 되고 50만원도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점에 물린 경우라면 반드시 대응해서 하는 게 맞고, 항상 주가는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셀리드가 더 가니 못 가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월봉에 대한 고점을 4개월간 못 들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아, 저 자리 뚫기 힘든가? 셀리드가 16만원 이상 받긴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오면 또 세게 올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점을 기준으로 99,000원, 요 10만원대를 기준으로 잘 대응하시는 게 조금 안전하게 주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